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음을 접하게 된다.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건 내 이웃이 내는 생활소음일 것이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혼자 고립되어 살지 않는 이상 그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너무 큰 소음은 서로 좋게 타협하고 절충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으르고 협박이라도 해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완전히 차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런데 우린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빚어지는 범죄 사건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종종 접하기도 한다. 그건 아마도 무슨 이유거든 어느 한쪽 성이 차지하나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웃 간의 불화로 번지며 다툼이 벌어지는 게 다반사고, 끝내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일 것이다. 제이는 TV를 끄고 집을 나서며 조금 전에 본 뉴스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러다 문득 툭하면 자신을 갈구는 김 과장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잠깐이지만 자신이 한 끔찍한 생각을 털어버리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녀의 속을 알 리 없는 김 과장은 그날도 여지없이 갈구며 속을 긁어댔다. 그는 그녀가 갓 입사했을 때부터 뭐가 그리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사내에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갈구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속으론 참을 인을 수천 번 되씹으며 겨우겨우 참고 넘겨왔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갈구는 빈도가 작고 수위도 높아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버텨오던 그녀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제이는 누군가의 책상에서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던 하얀 용지에 손에 잡히는 펜을 들고 사직서라고 대충 휘갈겨 쓰고는 나이도 직급도 한참 아래인 직원에게 수모를 당하자 치밀어 오르는 화에 불그락부르락 하는 김 과장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던졌다. 그러나 그건 이내 그 면전에 닿기도 전에 발랑이며 힘없이 바닥으로 유유히 낙하했다. 그녀는 그런 모양새를 매일같이 많이 봐왔었다. 상상 속에서. 그러나 현실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도 무조건 자세를 낮추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고작이었다. 그리고 속으로는 역시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렇게 종일 시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해온 집은 어둠과 적막, 썰렁함으로 맞아주었다. 그것에 익숙한 그녀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심히 불을 켜고 바로 TV 전원부터 눌렀다. 그러자 어둠은 물러가고 적막은 깨지며 그녀는 만족했다. 제이의 일상은 반복된 패턴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출근을 위해 7시 반이면 아침을 거르고 집을 나섰고, 퇴근하면 불편한 외출복을 편한 생활복으로 갈아입고 조금 시간을 때우다 욕실로 가 꼼꼼하게 샤워를 한 후 대충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컴퓨터로 이것저것 하다 자정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하루의 시작과 끝엔 항상 TV가 함께했다.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켜져 있던 TV는 집을 나서면 꺼지고 다시 귀가하면 잠들 때까지 항상 켜져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면 제 역할을 마치고 함께 잠든 듯 다음날 아침까지 조용해지다 일어나면 다시 전등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그녀를 위해 적막을 채웠다. 그렇다고 한들 그녀가 그것을 유심히 보거나 크게 관심을 두는 건 아니었다. 가끔 힐끗 보거나 듣긴 하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활용하는 건 컴퓨터였다. TV는 그냥 켜져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 밤, 평소보다 더 긴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웹서핑을 하다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즐겨보던 방송에서 편집자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조금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는 이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무심코 흘려버렸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어찌 보면 시간이 가장 자비가 없고 무서운 게 분명하다. 누군가가 단 1분만 아니 1초만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해도 절대 멈추지도 그렇다고 늦춰지지도 않은 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흐르던 대로 흐르기만 한다. 그건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을 바친다고 한들 변함없을 것이다. 제이는 집을 나서려다 말고 벽에 걸린 시계에 초침이 흐르는 걸 유심히 보다가 문득 소름 돋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당장 저 시계를 망가뜨려 멈추게 한다고 한들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도 살을 내는 듯한 바람으로 추위에 떨며 꽁꽁한 바닥을 혹여나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잔뜩 웅크리고 조심히 걸으며 출근하던 길이 이젠 가벼운 외투도 성가시게 느껴지는 길이 되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그렇게 들어맞는지 그 순간을 참지 않고 막연히 생각했던 불길함이 가방 속에서부터 진동으로 현실이 되어 찾아왔다. 핸드폰은 액정이 집주인 표시를 띄우고는 일정하면서도 끈질기게 진동하며 거슬리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말았다. 그러자 상대편에선 바로 조금 퉁명스럽고 조금 건조하게 전화 받는 이가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듯 말했다. 그녀가 용건을 물으려 문을 때려던 순간 상대편이 먼저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용건을 말하는 바람에 그런 수고로움은 덜었다. 이번에도 상대편에선 조금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말을 끊고 본론을 말했다. 그 말은 그 어떤 타협이나 절충, 제안은 거절하겠다는 말과 같았고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뜻이었다. 지금도 그녀가 받는 월급으로 월세를 내는 게 꽤 부담이었는데 거기서 더 내는 건 그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라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심란하고 머리가 복잡한데 과장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부터 출근한 그녀를 보자마자 인사는 생략하고 폭풍 잔소리를 먼저 퍼붓었다. 김 과장이 출근부터 쥐잡이를 하는 날은 집안에서 일어난 사적인 일로 쌓인 감정을 가장 만만한 직원에게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알만한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 제이는 씩씩거리며 자리로 가는 김 과장의 뒤통수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직서를 열었다. 그리고 텍스트로 거침없이 자신의 신상을 입력하고 사유란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다시 크게 심호흡을 하고 칸을 채운 텍스트를 삭제했다.
제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마우스를 조작해 인쇄를 클릭했다. 그러나 프린트기에선 그녀의 마음과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가볍게 하얀 종이 위에 까만 텍스트를 찍어 뱉어내듯 출력을 해내고 있었다. 그렇게 그냥 백지에서 금세 사직서로 태어난 종이를 섬세한 손길로 반듯하게 접으며 떠오르는 시구절의 일부를 자신도 모르게 읊었다. 하얀 봉투 겉면에 사직서라고 나름 성의껏 쓰고 접은 것을 고이 넣어 그때까지도 분을 시키지 못하고 있던 김 과장의 자리로 향했다. 다가온 그녀에게서 그 낌새를 알아차린 과장은 봉투를 노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말 대신 사직서를 조심히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그가 인상을 구기며 쏘아붙이듯 빈잔했다. 사직서까지 쓴 마당에 자신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한바탕 퍼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저 여느 때와 같이 가만히 듣기만 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사정없이 뱉어냈지만 그게 사직서를 낸 그녀를 향한 말인지 아니면 아들이라고 예상하는 그 누군가에게 향한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원하는 만큼 한껏 쏟아붓고서야 오후까지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고 그녀를 자리로 돌려보내려 했다. 그런데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기 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힘겹게 짜내어 겨우 한마디를 끄집어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잔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김과장을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제이는 회사에 입사한 지가 3년을 넘기고 있었다. 입사하고 1년 동안은 경기도에 있는 본가에서 서울 회사까지 출퇴근해야 했다. 그러다 긴 시간을 대중교통에 시달리는 것이 업무만큼이나 고되고 지치게 만들자 하는 수 없이 2년 전부터 회사와 가까운 지금의 집에서 자취하게 되었다. 탕비실에 모여 제이의 일을 하드에 올리며 잡담을 하던 직원들이 그녀가 들어서자 걱정스레 만류했지만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당장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김과장만큼이나 꼴보기 싫은 오대리가 눈치 없이 막말을 주저리 하자 그녀는 속에서부터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제이의 눈치를 살피던 이대리가 오대리를 끌고 가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그녀에게도 들렸다. 더 이상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한 그녀가 입사 후 처음으로 큰 소리로 따지듯 묻자 그 공간 안에 있던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얼어있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그녀는 그대로 사무실을 미련 없이 빠져나갔다. 사직서를 내기 전까진 모든 게 잘못될 것 같아 두렵던 것이 생각보다 후련하고 괜찮았다. 하지만 대책 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막막함이 들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월급 받은 걸 조금씩 모아둔 덕에 얼마간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걱정과 근심스러움에 주거지 독립과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며 오래전 부모님과 나눈 메시지를 다시 열어 읽어보았다. 예전에 주고받은 애정어린 부모님의 문자를 보며 우울했던 기분을 조금 털어낼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에서 독립한다는 것에 조금 들떠 있었다. 평소와 같이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하지만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됐기에 TV만 켜놓고 뭉구적거리다 늦은 오전이 되어 출출함이 들자 그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건 마치 자신만 기약 없는 주말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민도 잠깐 늘 그렇듯 간편하게 대충 끼니를 때우곤 컴퓨터 앞에 앉아 웹서핑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까지 그녀에게 달라진 것이라고는 웹서핑 목록에 평소라면 전혀 볼 생각도 않았을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오후로 넘어가자 익숙하던 자신의 방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며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교하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2층 주인집에서 들리는 발소리, 물소리, 누가 있는지도 몰랐던 옆방에서 들리는 달그락 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 살짝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앞집에서 떠드는 아주머니들의 수다까지 2년 가까이 살아온 집에서 들리는 그 모든 소리가 너무도 낯설고 생소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